사회과학 채널 찬스톡스, 오늘은 앤디 워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앤디 워홀이라고 불리고, 여기 계신 이분이에요. 이 가발이거든요. 어떤 독특한 이미지로서 저에게 또 소비되는 분인데, 20세기 자본주의 미국을 대표하는 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앤디 워홀이냐? 저는 이제 곧 도래할 AI 시대에 다시 한번 이분의 어떤 철학과 예술이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일종의 앤디 워홀의 사회학,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팝 아트라고 아시나요? 팝 뮤직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대중 음악을 팝 뮤직이라고 하듯이 팝 아트도 이런 미술을 좀 더 대중화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술관에 가서 우리들은 이렇게 막 벽에 걸린 무슨 어떤 작품을 보고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떤 통례이고 관습이잖아요. 그걸 다 깹니다. 앤디 워홀은 저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우라 있는 예술의 신화를 깨버리고요. 그 미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또 영화도 찍고 일상을 또 넘나드는 어떤 종합예술가거든요. 21세기에 한번 조명해 볼 만한 독특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으로 일단 앤디 워홀의 인물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I 시대에 어떻게 앤디 워홀이 조명될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제가 좋아하는 천재 예술가들은 다 마음의 병이 있어요. 고흐도 그랬고, 제가 이거 앤디 워홀 다음에 고흐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뭉크도 있죠. 제가 뭉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뭉크도 약간 굉장히 또 공황장애 속에서 그런 그 절규 이런 걸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앤디 워홀인데, 앤디 워홀은 좀 달라요. 되게 자기 혐오가 있고 막 강박장애도 있고 어릴 때 막 병이 있어서 계속 집에 갇혀 있고 이랬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티 피플이거든요. 굉장히 파티를 좋아하고 사람들과 굉장히 자주 만나고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핵 인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독특한 화려한 인생을 삽니다. 앤디 워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앤디 워홀의 책도 봤고요. 저는 이제 예전에 피츠버그에 가서 앤디 워홀 뮤지엄도 갔었어요. 그래서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감화를 받고 왔지만, 박물관에 가도 책을 봐도 사실 앤디 워홀은 되게 알쏭달쏭한 인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모순적이거든요. 인터뷰를 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인터뷰가 굉장히 독특해요. 저는 가끔 찾아보기도 해요. 당신은 독창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있다가 독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독창적이지 않은데 왜 이런 예술을 하죠? 재밌잖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약간 동문서답도 하고 말을 잘 안 해요. 하나의 텅 빈 기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앤디 워홀이란 하나의 이미지로 소비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는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이 사람을 이해하는데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공간이 팩토리라는 공간이에요. 낮에는 이 사람이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저녁에는 친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막 불러내요. 거기서 파티를 엽니다. 한편에서 막 영화가 나오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마약하고 싶은 사람은 마약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막 시끌벅적 떠드는 곳인데, 이렇게 파티를 좋아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마약도 안 해, 잘 술도 안 마셔, 담배는 피웠다고 하는데요. 그냥 관찰해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하나의 관찰자로서 본인이 카메라가 되어 사람들을 찍습니다. 이 팩토리라는 공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뮤지션도 배출됩니다. 앤디 워홀이 키운 뮤지션 중에 Velvet Underground, 당대에는 성공을 못했고 나중에 전설이 된 락그룹이죠. Pale Blue Eyes라고 되게 좋은 음악이 있어요. 그 Pale Blue Eyes가 있는 앨범 커버가 이 팩토리에서 찍은 거고요. 1집이 앤디 워홀 그 바나나 그림 아세요? 이렇게 그 바나나 그림이 1집의 커버입니다. 막 이 사람이 막 뮤즈도 있어요. 에디 셀주익이라는 유명한 뮤즈도 있고, 또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남자 파트너가 이 사람의 영화의 주연 배우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문란한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절제된 삶을 사는 게 앤디 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크 스크린 기법이라 갖고 잉크를 계속 찍어내는 기법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이 사람이 신발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걸 갖다가 나중에 본인 예술 작품을 찍어낼 때 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창의적인 사람들은 정말 일상에서 배우는, 또는 노동 현장에서 그냥 배우는 것들을 나중에 재해석하여 자기의 작품 세계, 학문 세계에 녹아내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약간 그러지 않았나요? 시계 공장에서 일하면서 본인의 나중에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고,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에서 1학년 때 칼리오그래피 그런 필사하는 거 이거 배우다가 나중에 그거 배운 거 가지고 애플 디자인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창의적인 사람은 참 지루한 일상적인 작업을 하면서도 그걸 기어코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면 통조림 같은 거를 막 복제해서 이게 작품으로 만들거든요. 그렇게 반복되면서도 또 통조림 캔의 이름을 보면 다 또 이름이 달라. 반복과 차이를 계속 보여주는데 이게 대량 소비 체제를 비판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비판하는 것 같지 않고, 냉소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알쏭달쏭합니다. 인터뷰를 해도 이 사람이 잘 말해주지 않아요. 소비하는 대중들이 스스로 해석하라 라고 해석의 권력을 저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넘겨버린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이 또 하나 대단한 것이, 이 사람이 영화를 찍거든요. 영화에서 먹방을 시연합니다. 유튜브의 먹방이 앤디 워홀이 시작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찍은 5시간 영화가 있는데 주연 배우가 계속 자고 있어. 자고 있는 거, 일상의 생활들을 예술로 만들면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깨버립니다. 라이브 스트림 그거 앤디 워홀이 먼저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도대체 몇 년을 앞서간 거예요? 60, 70년을 앞서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도 참 놀라운 사람이고요. 앤디 워홀은 제가 말했잖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의 어떤 산물과도 같은데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또 새로운 철학자, 새로운 예술가를 시대가 요구하게 됩니다. AI 시대 학문이나 예술은 어떠할까? 더더욱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흐릿해질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나가 흐릿해질 것 같고요. 여러 만든 것들을 종합하는 철학적 능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저자의 오리지널리티는 어떤 걸 새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들어진 여러 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 역시 정말 이 사람의 오리지널리티일까라는 질문이 무색해질 정도로 복제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AI 시대가 아직 도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적어도 앤디 워홀의 예술을 보면서 우리 앞으로의 시대에 어떤 예술, 어떤 철학이 조명을 받을지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 앤디 워홀의 알쏭달쏭 사회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